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저는 지금 9월 29일 화요일이고요. 그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그 이번 주 마지막 주짓수 수련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자전거를 타고 갔고요. 오늘은 아침에 일찍 그 우아 애기들 어린이집 보내고 그 체육관에 나와서 청소하고 우아 유도관, 그리고 이제 주짓수 수련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번 주는 제가 주짓수 수련을 월, 화 이틀밖에 못 가는 관계로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했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오토바이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그 자전거보다는 좀 편하게 갈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각도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들을 계속 오토바이는 제가 좀 생소해서 수정을 하면서 방송을 좀 이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예. 어저께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일찍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유도의 황금 비율 이래가지고 내용을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유도를 하시는 분들은 한 20% 30%의 비율로 왼쪽 기술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 반대로 왼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 시기에는 기본이 되는 자기 쪽 수련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반대쪽으로 상대를 또 위협할 수 있는 또 한 20% 30% 정도의 기술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저 의견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및 또 일본 선수들을 기반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내용 중에 이제 또 반대로 어제 소개했던 선수들 말고 자기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의 유도만으로도 세계를 제패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선수들은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장 빠르게 답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오른손 오른발 모든 어떤 생활 습관이 오른쪽 잡이인데요. 제가 중학교 시절 저희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부터 유도를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오른쪽 유도를 해서 그 당시에 초등부에서는 성적을 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를 딱 입학하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체육관에서 약간 취미생활의 어떤 유도였다면, 이제 안락중학교라고 하는 유도부가 있는 학교에 딱 입학을 하니까 당시 저희 선배님들 중에 왼쪽으로 유도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유도를 왼쪽으로 그 당시에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다른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들은 오른손 오른발을 쓰는데 유도만 제가 왼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우아유도관에서 제가 초보 관원들에게 기술을 설명할 때는 아무래도 오른쪽 잡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 기준에서 웬만한 기술들은 제가 오른쪽으로 다 시범을 보이고 소개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좀 스파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땀을 흘리는 그런 유도 대련을 할 때는 이제 좀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은 왼쪽 유도를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 또한 어린 시절이지만 기초를 오른쪽으로 배우고 왼쪽으로 뒤늦게 바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아범 좀 현역 시절의 어떤 기술 내용들을 보면 반대쪽 기술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많은 연습은 하고 시도는 하고 저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시합에 들어가서 고도로 긴장된 상태에서는 이제 대치기 당할까봐 겁이 나서 오른쪽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왼쪽의 기술로만으로도 당시에 제가 아주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나가는 수준에서의 대회에서는 메달을 많이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저께 소개한 7대3, 8대1의 황금의 비율은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일에 반대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막강한 기술이 한두 개 정도 더 있었다면, 지금 제가 지금은 유튜버 또는 체육관 관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캐리어를 가지고 더 좀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 그러면은 저하고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 유튜브 댓글에 이노우에 선수를 예시를 달았던데, 아주 훌륭한 선수들 중에 반대쪽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아주 잘했던 그런 선수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만일에 반대쪽 기술을 한두 가지를 더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도 유명하지만 더욱 대단한 그런 유도가로 남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통 유도를 추구하는 일본은 이제 아무래도 그 비율이 본인 쪽이 더 높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게. 근데 오늘날에 최근에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유도 스타들 보면 반대쪽 기술도 곧잘 사용을 하거든요. 시대 흐름에 추세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노우에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야마시다 선수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반대쪽 기술 걸어서 상대를 맺히는 그런 영상은 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수들이 그러면 어떻게 제 의견하고는 틀리게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거나 아주 훌륭한 유도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유도는 여러분 결국에는 중심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중심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 싸움의 대표적인 이 종목이 씨름이 되겠는데요. 중심 싸움을 기반으로 하는 이 투기 종목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때리거나 또는 타격을 하거나 하는 태권도, 복싱, 격투기 외에 씨름, 유도, 레슬링, 스모 이런 경기들은 상대를 타격하는 건 없고 넘어뜨리거나 상대의 중심을 뺏드는 운동인데, 이게 이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그냥 내가 연습한 기술을 사용하면 저보다 경험이 없거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비슷한 구력에 또 유도도, 아무리 유도가 많은 기술이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넘어가지 않으려고 중심 싸움을 하는 거는 얼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기술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는 저 또한 방어에 대한 면역력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합에서 상대에게 넘어졌던 기술들을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선수 생활 초보자일 때 빼고요, 한 고등학교 이상 대학 졸업 후 실업팀 선수 생활까지 좀 A급 대회에서 제가 상대에게 날라갔던 기술들 늘 분석해 보면 절대 또 한 번도 안 넘어갔던 기술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막강한 어떤 면역력이 생겨서 그 어떤 누구가 저에게 그 기술을 걸더라도 방어해내는 능력을 갖춘 거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은, 유도는 서로 던지는 게 묘미인데 서로 못 던지고 힘싸움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대에게 약간의 속임수죠. 속여서 상대를 맺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중급 이상, 또 선수 단계, 또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업어치기를 엄청 잘하는 선수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선수가 업어치기를 정말 잘한다는 거는 동급의 라이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럼 그 업어치기만 방어하면 절대 아무리 강한 선수라 하더라도 크게 업어치기를 날아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업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어치기 하려면은 이제 안 업히려고 버팅길 거 아니에요. 그때 안다리가 되든 또는 안뒤축이 되든, 아니면 그런 발기술이 아니더라도 업어치기를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을 거면서 들어가는 척하는 강력한 모션을 쓰면, 이 방어하는 사람들이 업어치기만 방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런 틈에 여러분, 그런 틈에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술들을 걸었을 때 알고도 한 판이 나오는, 이게 이제 유도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8대2와 7대3의
반대쪽 기술의 능력치를 갖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 오른쪽 잡이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강한 오른쪽 잡이 기술을 구사하다 보면 그 기술이 이제 먹히지가 않겠죠. 그럴 때 이제 반대쪽에 해당되는 기술을 연마해서 상대에 갑자기 건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기술과 업어치기를 성공시키는 어떤 그런 확률로 상대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온 거죠. 예.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 기술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쪽 기술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발기술과 그 다음에 저의 특기였던 업어치기 기술을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상대를 속였던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실력을 갖추는 그런 이제 그 유도가가 되었고요. 그 마찬가지로 뭐 이노우에나 야마시다나 이런 선수들의 시합을 보면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른쪽과 왼쪽의 비율은 없지만 그 발기술과 그 다음에 자기 특기 기술, 그 다음에 위의 기술과 아래 기술에 대한 어떤 비율로서 상대를 적절히 속여가지고 그 실력을 갖추고 상대를 제압했던 거죠. 일례로 그 야마시다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기술 제가 몇 가지만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면 허벅다리, 밭다리, 안다리 이런 기술들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밭다리라는 기술이 엄청 강하게 되면 상대가 자기가 뒤로 날아가는 걸 엄청나게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허벅다리 같은 기술을 구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허벅다리를 방어하면 또 안다리로서 또 허벅다리 방어하는 것을 또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오른쪽과 왼쪽 기술은 아니지만 발기술과 특기 기술로 상대를 약간 속이는 형태의 그런 유도를 이제 아주 잘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거의 뭐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노우에 선수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전에 시합장에서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영상이 그 한두 개 돌아다니거든요. 뭐냐면 이노우에 선수도 오른쪽 허벅다리, 안다리, 뭐 허리 후리기 일반적으로 조금 키가 큰 좀 우리나라 선수들로 치면은 위에 잡는 윗기술이 아주 능한 선수인데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오른쪽 업어치기를 낮게 깜짝하고 엄청 잘 들어가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영상을 살펴보면요, 그 상대방이 그걸로 이제 날아가요. 한 판을 붕 떨어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업어치기가 완전 정확하거나 완전 그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노우에 선수는 위의 기술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업어치기를 들어올 거라는 걸 상대방이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퍽 하고 앉아주는 어떤 효과만으로도 상대가 뭐 좀 이런 말하면 그런데 그 상대방이 지가 놀래가지고 이제 붕 넘어가는 그런 낮은 업어치기, 낮게 업어 떨어뜨리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영상들을 제가 봤는데 그 영상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그 허벅다리, 밭다리, 안다리 이런 윗기술로도 그냥 뭐 세계를 제패하는 선수가 이런 낮게 들어가는 이런 업어치기 능력까지 갖췄으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제 현역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가선다 그러면 크게 뭐 나쁘거나 뭐 도움 안 되거나 하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댓글 올리신 저한테는 유도가로서는 아주 대선배이신 최종호 선생님께서 아주 또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던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좌우의 밸런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도 여러분, 저도 이제 초보자들을 지도해보면 똑같은 업어치기, 오른쪽으로 주로 들어가는 업어치기를 어쩌다가 한 번씩 똑같이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 제가 시켜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쪽으로 들어가는 업어치기 익히기가 이 수련자들이 엄청 낯설어하는데 아주 또 신기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개중에 몇몇 수련생들은 속도라든지 이런 스피드는 당연히 자기 쪽보다 느리지만 들어가는 기술의 형태는 왼쪽을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힘을 빼고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유도 운동에 하면서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헬스장에 가면
그 만일 오른손으로 아령을 뭐 한 5세트 정도 드는 운동을 했다면 당연히 왼쪽으로 아령을 또 5세트 정도 드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밀올리기나 배밀기도 그 오른쪽 왼쪽의 근육을 5대5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턱걸이 같은 경우도 두 손으로 딱 당겼을 때 오른쪽과 왼쪽의 그 운동 밸런스가 5대5로 딱 맞아 떨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도 또한 그 5대5의 운동을 해주면 우리 그 어린아이들 그 성장하고 인체가 발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조금 한쪽 근육을 많이 써서 척추라든지 몸의 중심축이 약간 한쪽으로 쏠려있는 자세가 불균형한 분들에게는 유도를 한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익히기 정도는 오른쪽과 왼쪽을 골고루 해주는 게 저는 아주 바람직한 뭐 재활 치료, 재활 운동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다 같이 연습해 주는 게 저는 엄청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끝으로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제가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그 운동을 잘했던 선배님들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 기술로 바꾸었을 때 그 선배님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 목 위를 틀어잡고 허벅다리 기술을 특기 기술로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시절에 그 기존에 제가 조금 존경하고 뭐 지금 현재 유명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가까이 있는 아주 열심히 운동하시는 선배님들을 따라서 저도 저 체급에서는 키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틀어잡고 하는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뭐 업어치기 한 번씩 섞어주고 하는 그런 유도를 했는데 주로는 그 틀어잡는 유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유도로도 뭐 어떻게 해서 제가 당시에 부산에서는 금메달을 따서 이제 부산체육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딱 신입생 때 저는 기존에 제가 해오던 유도로 그 왼쪽 자세에서 저보다 체급은 비슷하지만 키가 훨씬 큰 상대를 이제 평상시대로 목을 틀어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 선생님이 그 자유 연습하는 도중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통계 경험으로는 이 키 작은 놈이 그 상대 목을 틀어잡아가지고는 앞으로 유도에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일로 와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체육 그 유도장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체벌용으로 있는 금도에서 쓰는 죽도가 있었습니다. 죽도를 가지고 오시더니 제가 틀어잡은 이 손목을 그 자리에서 틀어잡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한 2-3대를 때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저한테 뭐라냐면 한 번만 더 틀어잡으면 100대를 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겁에 질려가지고 연습을 계속 이어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기존에 저 몇 년 동안 해오던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겠습니까? 또 틀어잡았죠. 들켰습니다. 일로와 해서 정말 틀어잡은 손을 죽도로 100대 맞았거든요. 이게 뼈가 부러지진 않았는데요. 100대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탱탱 부어가지고 도복을 잡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제가 그 엘리트 선수를 은퇴할 때까지 그 상대방에게 틀어잡는 걸 한 번에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틀어잡고 유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은퇴한 지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를 나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그 많은 분들하고 스파링이나 연습을 하게 되면 곧잘 틀어잡고 유도를 하거든요.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틀어잡는 유도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대신에 이제 한편으로는 그 지도자분에게 고마운 게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일 수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고쳐줘서 제가 틀어잡았을 때 상대에게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대치기에 대해서는 선수생활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장점은 갖췄는데 대신에 유도를 함에 있어서 좀 다양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많은 틀어잡고 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현역 시절에 제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의 반쪽짜리 선수로 그 이제 뭐 유도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생활 체육 수준이나 좀 초보자들하고 할 때는 뭐 틀어잡고 하는 유도도 제가 뭐 딱히 뭐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조금 이제 스파링하는 상대가 빡빡하다,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면 저는 이제 틀어잡지 못합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잡고 기존에 선수 시절에 하던 스타일대로 유도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제가 유도를 오랜 세월 했지만 좀 반쪽으로밖에 유도를 하지 못하는 저의 어떤 안타까움을 지금 이제 유도를 시작해서 저에게 유도를 처음 배우는 우리 수련생들에게는, 또는 저한테 직접 지금 유도는 배우고 있지 않지만 유도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유도를 시작하는 그 전국에 계신 그 유도 초보자들에게는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그런 테마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바이 타고 이야기하고 오는 동안 목적지인 부산대학교에 다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직업군마다 틀리겠지만 웬만한 직업이 오늘까지 근무하시고 내일부터는 연휴에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연휴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라이딩 2바구는 이제 연휴 기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명절 쉬고 자 하고 다시 또 반가운 얼굴로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안녕.